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다. 같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가 된다. 그 이유는 같은 시간이라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간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시간을 당신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한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자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서는 성공을 이끄는 새로운 부의 공식을 말합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만 부자가 되는 법칙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회장들은 그룹 직원들에 비해 매우 적게 일합니다. 그럼에도 수익은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가치를 가장 창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룰 레버리지 2장에서는 이러한 부의 공식을 다루며 이것을 통해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새로운 부의 공식.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청구된 돈을 지불할 액수의 급여와 당신의 시간을 교환하고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자유를 희생하고 죽음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시간을 얻는 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고 강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그 시기에 도달했을 땐 이미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은퇴 후를 위해 저축했던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것이다. 일과를 끝내고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시간은 천천히 소멸하면서 우리를 지나치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시간은 투자되거나 낭비된다. 중간은 없다. 시간은 당신의 통화이고 자산이고 가치다. 당신은 삶을 관리하고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동일하다. 우리는 시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시간 관리로 표현되는 삶의 관리는 당신의 성과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본, 아이디어, 정보, 시스템과 같은 자산들을 레버리지하고 시간을 최대한 적게 소진하여 최고의 가치에 최대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시간에게 속임수를 쓸 수 있다. 이것은 아웃소싱이나 레버리지를 통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자산과 통화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시간을 속이는 것이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치나 가장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은 위임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속일 수 있다. 당신이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 알아야 한다.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한 번쯤 그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일들을 피하라.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지식은 남은 삶을 레버리지할 수 있게 만든다. 즉시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아웃소싱,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지속적인 소득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고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견뎌라.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 중 대부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사랑하고 원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거나 레버리지해야 한다. 싫어하는 일은 아웃소싱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것은 남에게 당신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할 것이다. 일감을 기여하고 자유를 얻어라. 노력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80대 20법칙을 만들어냈다. 이를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조셉 주란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파레토의 법칙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분배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법칙은 레버리지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80%는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 반대로 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20%가 한 일의 80%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이것은 일하는 총 시간의 20% 동안 소득 창출 가치의 4배를 벌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의 80%를 줄여도 20%만 손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전략적인 것이다. 이처럼 성과의 80%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20%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전체 수입의 20%를 버는데 전체 시간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삶의 의지마저 고갈될 것이다. 반대로 80%의 시간 동안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복리의 법칙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은 돈을 끌어들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골프를 치면서 약간의 돈 내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린다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큰 금액이 걸린 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나면 9홀에서는 25만 6천 원이 된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15홀을 돌면 1,638만 4천 원이 된다. 복리 효과로 인해 적은 돈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늘어난다. 18홀을 돌면 내기 금액은 1억 원이 넘게 된다. 기업의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브랜드 평판이나 지식의 습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시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한다. 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에게 고용되어 그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한다. 월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기획한 연 단위 계획을 수행한다.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주가 5년 이후를 생각하며 만들어낸 비전을 수행한다. 기업주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회적 리더들에게 영감을 받고 사회적 리더들은 다음 시대를 내다보는 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이처럼 비전의 규모와 범위는 시간을 조망하는 시선과 비례한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안다면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좋아 보이는 남의 집 푸른 잔디를 부러워할 것인지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 특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상을 얻기 직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다. 생각해보라. 씨앗을 심은 다음 날에 내 나무가 어디 있지?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다. 과일을 얻으려면 먼저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일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부는 불을 끌어들이고 가난은 가난을 끌어들이고 정신력은 정신력을 끌어들인다. 복리 효과는 증가뿐 아니라 감소에도 적용된다. 돈은 돈을 부르고 빚은 빚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성공하기 어렵다. 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라. 복리 효과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역전되게 하는 것이 레버리지다.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생산성의 비밀. 당신이 하루를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당신을 관리할 것이다.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밤 9시에 내가 오늘 실제로 뭘 성취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었을 때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기만 했지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보다 더 맥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당신은 단지 삶을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당신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다이어리를 정리해야 한다. 당신의 스케줄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이루는지 점검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과 휴가를 통합하고 시작해야 하는 일과 계속해야 하는 일을 핵심결 과영역에 맞추어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직장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라. 다이어리에 기재하는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당신에게 중요한 관계자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신의 다이어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다이어리를 본 사람은 당신의 주요 업무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의 일정과 당신의 일정이 겹치는 일이 없어진다. 그들이 당신의 일정과 동선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성의 사이클을 관찰하라.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 몰입하고 열중하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사이클을 조사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낮잠을 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햇볕을 쬐야 한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클로 생활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생산성 사이클과 생활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에너지와 생산성 일지를 기록해보라.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일하고 언제 놀았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시간 단위로 간단히 기록하라. 언제 집중이 잘 되지 않았는지, 언제 일하기 힘들었는지, 언제 생산적이었는지,
등의 질문으로 하루 에너지 사이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케줄을 하루 에너지 사이클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최소의 시간 낭비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생활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에너지와 생산성 사이클에 맞게 일정을 조정했으면 이제 정해진 일정에 집중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는 포커스를 성공할 때까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적어도 30분에서 90분 동안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간에 다른 업무로 이동하지 말고 차라리 중간중간 짧게 휴식하라.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면 많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된다. 가짜 만족은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일도 예열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다. 중간에 업무를 중단하거나 바꾸면 그때마다 예열이 필요하다. 명백한 시간 낭비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예열 단계를 최소화하고 몰입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슷한 업무를 함께 묶어서 처리할 것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라. 유혹이 스며들 기회를 주지 말고 자신이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헤드폰으로 소리를 차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라. 시간 낭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철저하게 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시작과 중단의 반복, 논쟁과 토론을 최소화하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그 일이 당신에게도 긴급한 일이라고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실제 상황보다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판단하고 그들이 과거에도 그런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면 마음먹고 무시하라. 핵심 결과, 영역이나 소득 창출 업무에 주력해야 하는 시간에는 전화조차 받지 마라. 정말 긴급한 내용이면 당신에게 어떻게든 전달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신도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미룰수록 더 좋다. 그런 일일수록 더 게으르고 의욕 없고 따분해하고 무관심해도 된다. 이러한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는 정도의 활동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들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고 한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업무도 동등하지 않다.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면 그 업무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고 중요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낮은 가치의 업무는 다음 순서로 미뤄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라. 이것은 실제로 뇌와 무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나 일에 몰입할 때도 끊임없이 목표를 되새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뇌에 명령한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마치 자동차에 관심을 갖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후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 기종의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원리다. 더불어 기억력은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에 평소보다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작업은 뇌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즉시 이미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보상과 징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성취하면 뇌는 도파민을 방출한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만드는 감정적 효과는 집중력과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을 전복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휴가 하루 전날에 일주일치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역-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처럼 산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높은 가치의 업무가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에 연결되도록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까운 일이 가치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간단하다. 업무 진행 상황을 당신의 비전에 비추어 점검하라. 더불어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목표를 상기하고 매일을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잘 들으셨나요? 부자들은 위에서 말한 성공의 공식을 매우 잘 활용하여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큰 부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일만 하며 나머지는 하지 않거나 위임합니다. 자신의 직업, 시간, 지식 등 중요한 것에 투자하며 그 외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1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1시간과 가치가 다릅니다. 레버리지를 통해 훨씬 성공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처럼 20%의 일만 했는데 80% 이상의 생산성을 창출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하듯이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성공은 적게 일하면서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당장은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전부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